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드입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주말이라서 쉬고 유튜브를 보면서 있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돈과 관련되는 부부 갈등 문제로 윤영미 아나운서 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돈에 대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급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윤영미 님께서는 돈을 쫓는 추격자형이다 그렇게 말했고, 남편분은 돈을 멀리하는 도망자형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추격자형은 사실 돈에 대해 집착하는 형이고, 돈을 멀리하는 것은 돈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이 둘은 늘 한 쌍처럼 매우 끌림에 의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뭐 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호감까지 연결돼서 부부로 만나게 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은 돈에 대한 무시형, 회피형입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돈 위에 사람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함께 대등한 관계, 친구 관계를 맺고, 돈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선택하게 하고 나를 찾아오게 하고, 또 내가 그 돈을 즐겁게 쓰고, 이렇게 돈과 함께 건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아예 무시하면서 돈은 없어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고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돈에게 지배당하기 싫어서 돈을 지배하는 척, 돈 위에 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돈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돈이라는 핵심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해소하지 못한 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돈 문제면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죠. 윤영미님은 집착형이에요. 돈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살아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돈에 대해 전전긍긍하게 되었고, 돈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됐죠.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돈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늘 쫓아야 하는 거고, 돈에게 나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고 돈과 동등한 관계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돈만 보면 돈 아래로 들어가서 돈보다 낮은 마음으로 돈에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무시형과 집착형이 서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집착형은 그런데 회피형, 무시형에게 굉장히 끌리게 됩니다. 나는 돈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저 상대방은 왠지 돈에 대해 편안해 보이고 돈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집착형이 무시형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아보면 오히려 회피형들이 돈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저 열심히 사는 집착형에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의존해서 얹혀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상과 같이 아내가 남편을 닥달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뭐라 하고 하게 되고, 이러한 무능한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화가 나죠. 왜 돈을 벌어 오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사실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피형 역시 저 집착형에 가면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하지만 내심 나의 구세주, 나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의존하는 마음을 쓰면서 이 사람을 잡았던 거죠. 서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상대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성 교제 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집착형은 흔히 자신이 감정이 바로바로 해소되기를 원하고 타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해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표출을 하고요.
이렇게 나는 감정에 대해 들끓는데 회피형들은 또 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 평온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감정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어른인 것처럼 보여서 또 끌리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죠. 전혀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형과 무시형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고 내 마음을 네가 알아서 추측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집착형은 내가 내 마음도 해결 못 하는데 당신 마음까지 어떻게 내가 미뤄 짐작해서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두 아기 어른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마음들을 잘 해결하면 상대의 마음까지 잘 볼 수가 있게 돼요. 사실 무의식의 문제는 극단에 쏠려 있기 때문에 늘 괴로운 문제인데 양극단의 성향을 중도를 향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중도로 왔을 때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 성향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의식 정화와 심리적인 원인을 알아야 이것을 갈등 사항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돈에 관한 정화로 셀프 미션은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투사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보면서도 나를 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고 돈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돈 이꼴 나로 생각하는 마음, 나 이꼴 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돈과 내가 연결된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푼돈을 무시하게 되면 그 푼돈만 가지고 있는 나 역시 무시하게 됩니다. 요 정도 돈밖에 없는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또는 푼돈에게 집착하게 되면 나는 푼돈만 가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돈 거리게 되면 이 작은 돈에만 나는 집착하고 작은 돈이 내 생활에 큰 역할을 주게 된다는, 작은 돈만 내 손에 들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푼돈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으면 이 푼돈이라도 버는 나에게 고마워합니다. 네가 나가서 이 돈이라도 벌어오는 것이라서 너무 고맙다. 푼돈이라도 벌어와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나고 나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돈의 양을 벌어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돈에 대한 많은 무의식이 정화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